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3월 임시 국방안보 전략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지역의 위협에 대해서 미군의 직접적 대응 자제한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해 본토방어나 중국 억제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병력만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 문제가 아니면 미군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동맹국들 방어는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방향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때 한일 관계가 참 발전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좋은 시작이었는데 이후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망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이시바 총리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서로 미래 발전적인 또 이런 협력 관계를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고 또 캄보디아 태국 분쟁 정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재하면서 노벨 평화상에 욕심을 낸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김정은과 빨리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푸틴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고 북한은 푸틴 편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월 관계가 되고 있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북한도 미국과 접촉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정말 급변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봐 왔던 한반도 정세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유연하게 이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장관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적대적 대북 정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지금 대화가 단절되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 패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급변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 28일 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쉽게 말해서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통일 전선부가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일부가 대화해야 할 상대방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북한 말대로라면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최소한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지금 빨리 만들지 않으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전 세계가 한반도를 놓고 지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지금 북한과의 대화 어떻게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남북관계는 동북아의 지정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전후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세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현재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적대와 대결의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입니다. 최악의 비정상, 이것을 정상화로 돌리는 조치,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상화 조치, 안정화 조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이 북한이 지금 우리 통일부의 대화 상대할 부서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를 북한이 어느 쪽이랑 연결을 지금 시도할 계획이신가요? 이제 단계적인데 일단은 연락 채널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평양에 다녀온 어떤 제3국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통일 전선부 간판은 없어졌는데 그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역시 북도 상황이 바뀌면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 노선을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에서 져서 이제는 포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적대적 이국가론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정권 수호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북 입장에서 보면은 남한 자체, 대한민국 자체가 엄청난 위협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1년 GDP 300억 불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자체가 위협이라는 그런 북한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8.15 독트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좀 인상 깊은 것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상호 존중하지 않겠다, 그리고 평화 공존을 길을 걷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이죠. 윤석열 전 정권에서 윤석열이 8.15 독트린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 정책이 정반대로 간다라는 획기적인 변환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변화의 차이,
어떤 목표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제 8.15 경축사는 작년 8.15에 발표됐던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 체제 변화를 꾀하겠다. 그리고 자유를 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 붕괴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흡수 통일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래 3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남북의 평화 공존 노선, 평화 통일 노선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시대에 했었던 북진 통일론을 자유로 포장해서 자유의 북진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제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3대 원칙, 첫째,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적대적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 3원칙에 입각해서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상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연결되어 또 지정학적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군까지도 지역군, 좀 전략군으로 같이 가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걸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와 좀 더 밀월 관계로 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 또 미국이 또 가까워지고 있는 복잡한 이런 지정학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존중한다, 통일론과 이런 지정학적 변화, 통일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이 통일의 길을 이 변화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도 다 이를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는 주변국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북 3원칙에 의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그것은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일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동북아의 지정학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